안녕하십니까.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진보당 기호 7번 유현주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민생 경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해낼 제대로 된 기회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진보당 기호 7번 유현주를 선택해 주십시오. 또한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밀어줄 대로 밀어줬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민주당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진보당 7번 유현주가 필요합니다. 진보당 유현주 한석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는 백석 같은 한석이 될 것입니다. 유현주 한석은 정체된 호남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석 같은 한석이 될 것입니다. 유현주의 한석은 정말로 제대로 된 진보적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희망의 한석이 될 것입니다. 진보당 기호 7번 유현주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제대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윤 검찰 독재의 무능과 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끝낼 수는 없겠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시곤 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 연대와 단결로 반드시 조기에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남 정치의 무능과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지역민들께서는 민주당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 동안 민주당이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을 이번에는 없애야 합니다. 이 공식을 깨고 호남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지금 정치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무관심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치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치, 희망의 정치는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께서 진보당 유현주를 선택하셔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역구의 최대 현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1년 전에 확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정하지 않는 것은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대 양당이 선거구를 1년 전에 확정하지 않으면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그런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례 지역 현안인데요. 구례읍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서시교 철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멀쩡한 서시교를 뜯어내고 멀리 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큰 불편을 주고 국고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시교 철거에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역구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현안은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그 다음에 기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전략을 정말 제때 강화하고 다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저는 수소산업을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광양시가 더욱 이 발전 정책을 다그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 산업 또한 시대에 맞게 더욱더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때 우리가 놓쳐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양질의 일자리가 차별이 없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마련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광양으로, 구례로, 곡성으로, 순천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약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공약과 정책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후보들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공약인데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반드시 농민 3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3법은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양곡관리법 개정입니다. 첫 번째 농민기본법은요, 농민들의 지위와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고요. 농민을 위한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펼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새 농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농가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농자재 값이, 생산비 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생산비, 농약, 비료, 전기 이런 등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농업은 지속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반값으로 필수 농자재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농업, 농촌, 농민들을 살리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곡관리법 개정입니다. 지난 시기 양곡관리법은 정말로 계약을 거듭해 왔는데요. 노동자들과 비교해 봐서도 농민들은 정말 소득이 안 돼서 농촌을 떠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지요. 농민들은 연봉이 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본이 되는 쌀값을 26만 원까지 보장하게 된다면 농민들이 충분히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 3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을 만들고 정말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유현주란 이름을 걸고 이것만은 꼭 해결하고 싶다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보면요, 강도도 높지만 노동 시간 또한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많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하게 된다면 수명 단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 4일제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본인의 수명을 일에 갈아넣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일자리를 평균 200시간을 낮추게 되면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나누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반드시 실현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포스코에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라라고 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에 정규직으로 다시 재임용이 됐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다른 직군으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말 온전한 정규직으로 기업이 제때 전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이런 법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후보로서 가장 보람되거나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아무래도 찍어주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겠죠. 그런데 이 유연주를 7번을 찍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7번을 선택하게 됐는가 하는 과정입니다. 진보당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바닥에서부터 만나왔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면서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동고동락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진정성이 마음에 가서 닿아서 정말 진보당을 선택해야겠구나. 7번 유연주가 이런 마음이라면 국회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실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은 지금인데요. 정말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제대로 심판하고 거대 양당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왜? 국민의힘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여전히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는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그리고 거대 양당의 벽이 호남, 영남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벽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욱 열심히 뛴다면, 진보당의 진심이 가서 닿는다면 이런 거대 양당 체제의 벽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누구시고 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워낙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 신뢰를 만들어왔던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존경하거나 또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을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치인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국외의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루과이 대통령을 지낸 호세 무이카 대통령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책으로도 출간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께 우리도 이런 정치인이 필요해 라는 관심을 증폭시켰을 텐데요.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과 비슷한 처지에 발딛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과 혐오의 정치가 아니라 저런 국회의원이라면, 저런 정치인이라면 3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신뢰의 정치인 7번 진보당 유연주가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끝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주민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죠.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호남에서는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표입니다. 언제까지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미운 사람이 싫어서 덜 미운 사람을 찍는 그런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이번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갈 그런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최선의 선택, 7번 유연주가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후보라는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호남 정치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후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진보당 기호 7번 유연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